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을 위한 채널 생활건강TV입니다. 밥 먹고 나서 보통 뭘 드시나요?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나올 때 꼭 드시는 것 있죠? 자판기 커피,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간혹 시럽과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간 커피 전문점의 달콤한 커피나 점심이니 정신이 번쩍 들게 에너지 음료 많이들 드시죠. 이런 식습관들이 내장 지방을 키우는 문제의 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꼭 빼야 하는 내장 지방에 대해 알아보고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장 지방으로 생기는 복부 비만, 남녀 각각 허리둘레 90cm,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되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먹은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빼고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되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주로 팔뚝,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로 저장이 되는데 이곳에는 저장할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열량이 많으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저장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데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시대를 지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어 버리지 못하고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지방이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의 형태로 축적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나 간식류로 섭취하는 당류의 종류는 포도당, 과당, 백상과당, 설탕 등이 있는데 맛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당류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에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는 식이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인 밥, 빵, 탄산음료는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탄수화물의 성분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효소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쉽습니다. 또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탄산음료 또한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채소와 곡물류 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릅니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의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빵보다는 밥이 살을 덜 찌게 하는 것입니다. 쌀을 비롯한 곡물을 먹을 때 알곡 형태로 먹습니다.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는 떡을 만들 때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 대부분 쌀알 그대로 익혀서 먹게 되는 반면에 밀가루를 내서 조리할 때 흔히 먹는 게 빵, 국수인데요. 이 경우에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류에 들어있던 식이섬유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탄수화물 가루만 남게 되죠. 또한 가루 형태의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매우 빨리 흡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혈당을 쉽게 올려 체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유달리 중독성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이죠. 단 음료, 빵 같은 탄수화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는 먹었을 때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유는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혈당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공복감과 단 것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돼서 그만 먹어야 하는데 인슐린의 작용으로 단 것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밥보다는 밀가루 음식인 빵과 면류의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리고 탄산음료 또한 얼마나 먹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순환을 줄이려면 당장 끊으라는 말은 못하지만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운동과 근육은 체중 감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수면을 할 때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육량이 같은 경우라면 운동을 할 때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지고 지방도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살찐 사람이 운동의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이어트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150g 내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살 생선, 새우, 오징어 등의 단백질 음식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밥은 한 공기 200g 기준 2분의 1 공기 혹은 3분의 1 공기가 적절합니다. 단백질 식품과 밥, 그리고 채소를 곁들인 식사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포만감이 커서 더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굶거나 소량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하면서 현명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 살코기, 생선류, 그리고 적당한 밥의 양을 균형 잡히게 먹게 되면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포만감 있게 먹더라도 열량 섭취가 과도하지 않아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은 문제가 되는 내장지방이 먼저 빠지면서 피하지방이 빠지게 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장지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다이어트는 쉽지 않지만 내장지방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즐겨 먹는 빵과 탄산음료는 일단 줄이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만의 내장지방 빼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모든 다이어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